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학교도 못 나가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늘 긴장된 상황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빨리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건강한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을 거치면서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과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에 대응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 허영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환경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폐건전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마스크를 쓴 시민들 긴장된 표정, 보지 않아도 알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 바이러스가 덮치지 않았을 때도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고 안정화된다고 해서 우리 지구촌의 환경위기가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지구 환경을 해치는 일상적 위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현재 우리 지구가 맞닥뜨려져 있는 환경위기입니다. 이걸 선생님이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물러가더라도 새로운 공포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환경위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자연재해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인간의 활동에서 오게 됩니다. 지능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쓸 것을 포함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발전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만큼 풍족하게 쓰는 생활을 우리는 누려왔습니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리 지구를 발전시킬, 경제를 발전시킬,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되어왔지만은 이게 이제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안 좋은 점으로도 다가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폐기물입니다. 쓰고 남는 것은 버리게 되는 거죠. 수명이 다하면 버리게 되고. 문제는 이것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지구에 버려져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위험한 환경위기가 촉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 곳곳 어디에서부턴가 온 텔레비전 상자, 컴퓨터 상자, 라디오 상자, 이런 박스들, 껍데기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불에 태워지겠죠. 그만큼 공기가 오염되게 됩니다. 자, 끝없이 펼쳐지는 썩어버린 타이어들입니다. 이거는 재활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재활용되지 않은 부분은 그만큼 또 버려지게 됩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기 때문에 태워야 되겠죠. 공기 타면은 안 좋은 냄새, 오염, 지구의 환경을 해치고 우리 인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분이 지금 신나게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새 같은 파도가 치는데 쓰레기 대무에 묻혀 있어요. 자, 서핑을 즐기는 이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냥 즐겁기만 할까요? 저 파도에 있는 쓰레기가 나를 덮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이 바다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면 어마어마하죠? 태평양 근처, 하와이 근처에 있는 태평양의 쓰레기 섬입니다. 얼마나 컸으면은, 환경 전문가들이 이 쓰레기 더미를 제7의 대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6개의 대륙이 있죠. 거기에 빗대어서 하나 더 보태어 쓰레기로 이루어진 대륙이다 해서 제7의 대륙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와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모여가지고 여기에 쓰레기 섬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썩어버린 걸까요? 우리가 썩어버린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청소년분들 중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바다뿐일까요? 이제 지구를 벗어나 봅시다. 우주에 떠도는 폐기물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우리 청소년분들 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느 여성 항공 우주인이 우주정거장이 파괴되면서 혼자서 극적으로 지구를 귀환하는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영화였죠. 주인공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 망가져서 폭발해버린 우주정거장은 지금도 우주 어디인가 쓰레기로 떠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지구 궤도에 들어왔다. 차체 잘못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떨어질 수가 있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광활한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선생님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와 봤습니다. 과천의 선생님이 살고 있는 어느 마을 입구의 습던불인데요. 사진 보면 알겠죠? 오른쪽 사진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버리는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그만이겠지 하고서 이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을 받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버리는 것, 썩어 버리는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꼭 담아서 버리고 분리수거해야 될 것은 꼭 나누어서 버리는 그런 생활 실천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폐기물이 왜 위험한가? 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땅으로 가거나 바다로 들어가서 좁게 썩어가지고 이 땅과 바다에 동화되면 괜찮은데 제품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는 아무리 코팅된 종이든 종류가 다르더라도 10년이 안 걸리고 다 썩어서 분해됩니다. 우유팩이 좀 더 걸리고 일반 종이는 몇 달이면 썩어서 분해되죠. 근데 나무젓가락은 20년 이상 걸린대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죽구두는 25년에서 40년. 자, 조금 더 끔찍하게 100년 이상 걸리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칫솔, 일회용 기저귀, 금속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기간 500년 이상 걸리는 걸 한번 봅시다. 스티로폼, 우리 택배 보내고 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건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500년 동안 지구의 어딘가를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배출해야 될 위험한 폐기물들을 한번 볼까요? 사진 보면 알겠죠?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아무데나 버리고서 깨어지면은 사실상 다칠 위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안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수온이 들어있고 형광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제품들이 땅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상당히 우리
지구 환경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됩니다. 자, 지금 사진 보면은 우리 놀러 갈 때 많이 쓰는 거죠. 부탄가스통입니다. 지금 옆에 일반 쓰레기들하고 같이 버려져 있죠. 두유통, 비라우유캔, 뭐 스팸캔, 비닐봉지. 이거 만약에 한꺼번에 같이 버려져 가지고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간다. 그럼 태우게 되죠. 태우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타는데 이 부탄가스통은 폭발을 해버립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세 번째 건전지입니다. 지금 많은 수의 크고 작은 건전지가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그럼 건전지를 어떻게 버리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전지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커서 본인이 이런 걸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것까지 알면 되겠지만은 요거 하나만 딱 구분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건전지에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습니다.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방전이 되면은. 이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재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전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2차 전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2차 전지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쓰고 난 다음에는 버려지는 거죠.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그런데 아직도 1차 전지를 많이 씁니다. 휴대용 카메라, 라디오 이런 데 1차 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랜턴, 불 밝히는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도 전기 배터리로 가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아마 전기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팔리기 시작한 것이 그 해에 338대, 약 300대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2018년 9월달 생산량이 2만 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전기차가 몇 대 정도냐? 46,900대가 넘죠. 5만 대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휘발유를 넣어서 가던 자동차가 전기차로 많이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건전지가 더 많이 쓰이겠죠. 자,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전지를 얼마나 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로 따졌을 때 약 30만 톤, 개수로 약 70억 개,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면적도 적고 인구도 약 5천만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만 5천 톤, 개수로 약 10억 개가 사용됩니다. 전 세계 70억 개의 약 7분의 1을 우리나라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꼭 나쁘게 볼만도 하는 게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인 찬사를 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책은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인터넷, 디지털 기기, 휴대폰 이런 것들이 거미망처럼 유기적으로 잘 작동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비교적 모범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이거 썩어 버리면은 폐건전지는 부피가 별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썩고 나면은 방전되면 버려야 되니까 그만큼의 무게가 폐건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 1만 5천 톤 중에서 약 1,000톤 조금 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7%가 못 미칩니다. 그럼 나머지 93%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묻혀지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바다로 버려집니다. 슬픈 일이죠.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화면을 보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가자. 6.9%를 재활용할 것이 아니라
93%를 재활용하고 7%를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폐건전지를 분리배출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가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오염이 되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폐건전지를 버렸다. 강물을 타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물고기에게 들어갔어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도 그렇고 비닐봉지도 그렇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버리면은. 두 번째는 이 폐건전지는 금속성으로 만들고 안에 화학제품이 들어있죠. 다 쓰고 수명이 다 있다 하더라도 잘 분리하면은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93%를 재활용하면은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환경위협의 측면에서 폐건전지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니켈, 망간, 납, 수원, 특히 납과 수원, 이런 것들이 불에 태워지거나 매립될 경우에 공기가 오염되거나 땅의 생명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환경오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체가 어떻게 되느냐? 폐렴이 걸리고 카드뮴 중독이 생기고 수은 중독이 생기고 상당히 고치기가 힘든 거죠. 이거는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구잡이를 잘못 버렸을 때 아까 선생님이 사진에서 설명을 했죠.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차에 태워져 가서 불에 태웠다. 폭발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분리배출해서 버리자. 우리 꼭 지켜나갑시다. 자, 그럼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디에 버려야 될까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비치되어 있는 오류 수거함입니다. 작년에 새로 새 것으로 싹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옆에 면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 보면은 곳곳에 오류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지고 가서 토원에만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재활용 업체에서 알아서 이걸 가져가서 분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쓸 수 있는 걸 몽땅 빼내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사진에 오류 수거함을 기억해 놓았다가 여기에 가져가서 분리해서 버려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6% 재활용해서 7% 재활용하던 것을 93%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자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가 하면은 남도 할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자 해서 집에서 쓰고 남은 건전지는 꼭 모아두었다가 오류 수거함에 있는 폐건전지에 넣어줄 것을 청소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내가 쓰고 버린 것을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찾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 지구 환경을 지키는 나의 매우 중요한 봉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재활용 효과는 뭐 장식물도 만들고 온개도 만들고 세라믹 벽돌의 착색 재료도 이용됩니다. 색깔 내는 것들. 철강 재료도 사용되는 거죠.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을 잘하면은 해마다 연간 약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분리배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방학이 끝나면은 집에서 폐건전지를 모아놨다가 학교에 갖고 오면은 재활용업체에서 몽땅 모아간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있다. 이건 울산시 광역청에서 하는데 아직 과천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과천시에 건의를 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벌이자라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교환을 해주는 거죠. 집에서 모아온 폐건전지, 우리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 쓰는 옷 모아오면은 휴지도 주고, 뭐 안 쓰는 휴대폰 가져오면은 다른 것으로도 바꿔주고, 요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건전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분리배출할 것이고, 폐건전지가 왜 위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왕 이 이야기를 한 김에 건전지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선생님이 서비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쓰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건전지를 사서 이걸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이건 상식인데 양극과 음극,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르게 꼭 연결하자. 이렇게 해야 작동이 잘 되니까. 근데 잘못 끼워서 오랫동안 뒀다. 이렇게 되면 안에서 열이 나거나 액이 셀 수도 있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극, 음극은 꼭 바르게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전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가능하면 상표나 종류가 다른 전지를 섞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종류를 사서 넣어라. 왜냐하면 제품마다 성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액이 셀 수도 있고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전지를 불 속에 넣지 말자. 폭발한다고 그랬죠.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안에는 액체성,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액체성 성분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새어져 나와가지고 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꼭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의사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는 요 건전지를 보관할 때는 금속 물체에 넣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가까이 두지 마시고 서로 전기자기성이 있기 때문에 금속이 되면 발열성이 있습니다. 종이봉투라든가 헝겊봉투라든가 이런 전기가 안 통하는 통에다가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건전지를 사용했는데 수명이 다해서 다 썼다. 그러면 그걸 전자제품 안에 넣어놓지 마세요. 랜턴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빨리 빼내버리십시오. 이 쓰레기 남아있는 찌꺼기 액체가 흘렀을 경우에는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건전지를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내가 쓰는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안 쓴다. 그러면은 건전지를 빼놓고 사용할 때 다시 끼워서 사용하세요. 그게 전자제품 수명도 늘리고 배터리 수명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구의 환경위기와 폐기물, 그리고 위험한 폐기물, 그 중에서 건전지, 그리고 이 건전지가 어떻게 폐기물이 될 때 위험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휴대폰, 노트북, 그 다음에 라디오, 전자제품에서 건전지 많이 쓰죠. 올바로 잘 사용하고 마지막에 버릴 때도 꼭 어류 수거함통에 비치된 수거함통에 꼭 분리해서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건전지가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환경위기와 폐건전지에서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건강들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